자, 파일은 그냥 탭 메뉴 2라고 썼고요. KO KR 쓰시면 되는데,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그냥 단축키 쓰셔도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겠죠. 단축키 썼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그대로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셋 당연히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써야 되는 CSS 파일 불러올 거니까 그대로 저는 SCSS 파일 쪽에다가 넘겨서 새로운 파일에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쪽의 데이터는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미스인 같은 걸 불러올 상황이 생길 테니까 골뱅이 import 해서 커먼에 있는 변수와 함께 믹스인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SCSS는 일단은 세팅은 작업할 거 준비는 된 거고, 그 다음에 HTML 문서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은 다른 건 다 건너뛰고, 자, 탭 메뉴랑 모달 윈도우를 만들어 보자 라고 세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코드에서는 우리가 써야 되는 src 데이터 js 안에 src 안에 file.js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들어가는 헤더는 뭐 딱히 지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헤드 박스 안에 집어넣고, 구성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적 대비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는 탭 메뉴, 자, 들어가기 전에 뭐 푸터 같은 것도 있으면 id 박스 샤워 있었지? 자, 하시면 사이트 인포메이션 말이 들어가는 거야. 써주고, 실제로 들어갈 본문에다가 기능 써주면 되겠죠. 자, 구분하시라고 중간에 일부러 주석을 하나 더 달아서 표현할게요. 자, 아티클을 잡으셨을 거고, 뭐 내용 본문이니까.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id 명으로 인해서 이벤트 박스 영역 잡아주면 되고요. 상단에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뭐 그런 걸 잡으려면은 h2라고 바로 잡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 h2와 거기에 딸려 있는 부제목 또는 뭐 h3로 잡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본문 설명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 어차피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두 개 영역을 잡아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자, 클래스 타이틀 영역을 잡아주면 되겠죠. 뭐 타이틀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잡기로 했던 영역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를 크게 넘어가지 않거나 뭐 하거나 내용들은 얘네들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설정해 주시면 되고, 늘어날 때도 중간에 한 번 더 잡아준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div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잡아줄 거고요. 자, 한 번 더 그냥 전체 감싸는 그냥 해놓을까요? 클래스 with 뭐 full 하나 쓸게요. 자, 특별한 이름 없이 그냥 가로에 꽉 차는 배경 이미지가 있어서 임의로 만들어준 영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목과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써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위쪽에 들어가는 제목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아래쪽에 들어가는 탭 메뉴 양식이죠. 자, 탭 메뉴 양식은 따로 영역을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잡아야겠고요. 이렇게 위쪽은 그냥 따로 주고요. 아래쪽에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별도로, 자, 클래스 어떤 탭 메뉴 양식이니까 뭐 이벤트 에이리어 영역을 하나 만들어주고, 왜냐면 가로가 늘어나는 거를 제한을 줄 거니까. 자, 가로가 늘어나는 영역을 제한을 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타이틀 영역, 자, 클래스 타이틀, 자, 뭐였죠? 에이리어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이너였나요? 이너. 그 다음에 클래스 컨텐트 이너 뭐 쓰시면 되겠죠. 자, 위쪽에 있는 타이틀과 아래에 있는 이 타이틀이 섞여서 헷갈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여기는 타이틀 에러가 아니라 이벤트 타이틀 뭐 영역 뭐 따로 뭔가를 이름을 바꿔주세요. 거기에 대한 정의를 안 내려서 그냥 저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에 들어가는 타이틀 이너라고 하는 파트는 바로 여기 21, 20, 19, 18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따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UL안에 li가 4개 클릭할 거잖아요. 그럼 버튼이든 A든 둘 중에 하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클릭하는 걸 불러온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단순하게 버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단순하게 해당하는 기능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버튼, 나는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또는 내가 그 페이지를 찾아가서 수행하겠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시다면 A를 쓰시면 되겠죠. 자, 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순서가 뒤바뀔 거기 때문에 그냥 쓸게요. 자, 해서 총 4개 영역으로 쓰시면 되고 21년, 20년, 19, 18 이렇게 쓰시면 위쪽에 들어가는 영역은 처리를 했어요. 자, 밑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이너라고 하는 내용, 자, 컨텐트라고 썼고요. 자,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영역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똑같이 li로 잡으실 거면 li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게 아니라 이 i를 통째로 하나의 범위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div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li가 너무 많으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그냥 저는 div로 파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어떤 기간별 뭐 섹션 이름 뭐 이렇게 잡아주실 거라면은 거기에 관련된 네임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year 해가지고 섹션, 아니면 우리는 영역을 잡기를 inner 다음에 파트라고 했으니까 year part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뭐 year라는 단어가 좀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내용이 뭐 연도별 이외에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대로 갈게요. 어떤 분들은 연도별이 아니라 이제 뭐 옆에다 버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뭐 행사별, 행사 종류별 이렇게 바꾸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자체를 우리는 위에서 4개를 만들었으니 똑같이 4개를 만들겠죠. 4개를 만들어주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어떤 항목으로 써줄 건데 중간에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중간에 뭐 2021년이라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써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편하신 대로 따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보이지 않더라도 자, 영역 대비 범위가 좀 큰 편이니까 저는 H3로 해당하는 기간, 행사 이벤트, 해가지고 뭐 몇 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들어가는 이벤트 데이터를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니 플러스 UL로 따로 잡아주면 되겠죠. UL이 아니라 한 번 대합이 더 잡아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한 번 더 잡으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뭐 파트 안에 또 뭔가 있다면은 또 영역을 잡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A사이드는 조금 아웃사이더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리스트 안에 이제 LI가 여러 개, 아티클, 그럼 파티클로 할게요. 파티클 하면 좀 더 세분화된 느낌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기준 대비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자,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써버리면 좀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LI에다가 나중에 뭐 필요한 부품들을 디테일하게 좀 짜더라도 지금은 그냥 이벤트 어떤 이름으로만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만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너무 많으면 구분이 전혀 안 가서 5개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5개나 6개나 그놈이 그놈이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내용 안에서는 여러 개의 디테일한 어떤 섹션이 추가적인 구분이 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관련된 어떤 연도별 뭐 추가적인 클래스 네임을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LI는 향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목, 기간, 배경 이미지, 클릭하면 페이지 못할 때는 링크,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요거는 그냥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임의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행사 중, 행사 끝났음 뭐 이런 표시로 진행 상태 X 바뀌면 진행 불가 뭐 이런 개념으로 써볼까 하고 만들어 놓았던 아이예요.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5개 최소 5개에서 6개 정도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향후에 메모할 걸로 제목과 내용과 기간과 그 다음에 진행 여부와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그 다음에 불러올 링크 데이터, 자, 이런 식의 내용이 추가로 담길 것이다. 자, 우선은 메모만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만으로도 세팅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SCSS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ID 랩부터 ID 랩 설정해 줘야겠죠. 헤드박스 뭐 딱히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틀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박스 영역, 그 다음에 풋박스 영역, 자, 나눠서 진행을 하겠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SCSS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향후에 뭐 하겠습니까? 헤드박스 자체를 그냥 임포트해서 뭐 헤드박스 뭐 이렇게 하고 끝낼 거예요, 분명히. 자, 어딘가에 들어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 애초에 제가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쓰겠습니다. 자, 아이드 랩의 경우는 가로값 자 100%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반응은 제가 짠 게 없기 때문에 민 위드를 자, 1280 픽셀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뭐 최대값 넣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써야겠지만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오토, 중간에 줘야 되니까 마진 오토. 이렇게 하시면 1차적인 내용은 끝납니다.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 여기다가는 이렇게 은은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뭐라도 하나 바꿔주시면 색깔이 바뀌는 거 점검하실 거고요. 저는 서버 안 돌렸군요. 자, 서버 하나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CSS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치 자, 돌려줍니다. 그럼 당연히 돌아갈 거고요. 자, 여기서는 얘네들 쓰다 말았고 안 닫았기 때문에 에러가 나니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고라이브로 제가 동작을 시켰지만 혹시라도 고라이브 쓰기 싫다, 브라우저 싱크 쓰는 법을 알려달라 다시 얘기하시면은 여기서 추가 버튼 하나 더 켜서 두 번째 터미널에다가는 브라우저 싱크 스타트 서버 파일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가 돌아가면서 여기 주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3000번인지 3001번인지 3002번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부탁되고 이 주소가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가 뒤에 있는 숫자가 3000이 아니라 3002, 3003 써있잖아요. 그 이미 다른 데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그거 끄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르니까 일단은 그대로 쓰시면 된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헤드박스는 그냥 적당하게 사이즈 주고 끝내세요. 이거 디자인 하실 거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디자인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100픽셀 그럼 끝나겠죠. 자, 여기는 가로값 100%, 높이값 100 픽셀입니다. 퍼센테이지 아니죠. 백그라운드 컬러로 뭐 흰색 안 써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픽셀 딱 써주면 끝. 뭐 기껏 써봐야 패딩 정도? 사이즈를 딱히 안 잴 거니까 그냥 적당하게 맞춰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박스. 이벤트 박스의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 가로값은 100% 쓸 거고요. 높이 값은 오토로 쓰되 최소한의 값을 하나 써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최소한의 값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단위들은 계속 픽셀이 아니라 알림으로 원래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때그때마다 매번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형태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긴 할 건데요. 일단은 구분용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대로 뜯어와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만 색깔이 들어가고 아래쪽 부터는 안 들어가겠죠. 자, 이벤트 박스 사용하겠지만 자, 밑에 있는 푸터도 100% 걸고요. 높이값 있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요거 안 잡히는 이유는요, 잠궈놔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잠궈놓으면 당연히 잡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쓰겠다 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풋박스 보시면 자물쇠 풀어주시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원래 레이어 페이지를 접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다. 그래서 풀면 선택했을 때 높이값 450 돼 있으니까 그냥 높이값 450 아니면 뭐 민헤이트로 쓰시든지, 그리고 패딩 적당하게 써주고 기피할 거 없으니까 달러 컬러에 블랙 원 끝. 언더바죠 참. 자, 그리고 01이고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은 헤더와 푸터는 끝났습니다. 더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 세팅 끝. 중간에 잡아줄게요. 자, 이벤트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들. 자, 이제 잡아주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 위드풀이라는 클래스 영역과 자, 이벤트 에이리어라고 하는 클래스 영역이 있습니다. 자, 구분이 가능하시다면은 안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헷갈려요 라고 하시면은 따로 바깥으로 빼서 그냥 쓰시면 되어요.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위드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가로값 100%입니다. 높이값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 위에 있는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자, 요거 말고 감싸는 틀 250 픽셀입니다. 그러니 250 픽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딱히 색깔이 없다, 이미지가 없다라고 하시면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한 번 더 감싼 타이틀 에이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앳 루트를 통해서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헷갈린다 싶으시면 밑으로 따로 빼세요. 여기도 가로값 100% 걸 건데 맥스 위드 최대값을 설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최대값은 이 아래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박스의 가로가 940이 최대네요. 그럼 저는 맥스 위드 940 픽셀 걸어주면 되는 거고요. 뭐 민 위드가 있다면 최저값을 걸어주면 되긴 하겠지만 저기 위에 민 위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1280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높이값만 저기 써있는 요 값에 맞춰서 작성하시던가 아니면 써주시면 되겠죠. 왜? 위아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가로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마진 오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좌우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이것 자체도 뭐 깊이 만들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H2와 P에 대해서만 and H2 P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색깔은 컬러에 화이트 써주고, 자, 요거 폰트 사이즈가 대충 보니까 자, 요거가 40픽셀 써주고, 첫 글자만 대문자였죠. 텍스트 트랜스폼 캐피털라이즈. 폰트 사이즈 P 태그 설명 들어가 있는 거 쭉 보면 18픽셀로 되어 있죠. 그러면 1.125 알림 써주고요.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나 내용 라인헤드까지는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둘을 아래쪽으로 정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H2를 마진 탑으로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는 플렉스를 이미 배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통해서 쓸 거고요. 플렉스를 쓰면 가로로 정렬되는 형태로 바뀌겠지만 우리는 이 정렬되는 형태를 위아래로 정렬 방법을 바꿀 거예요. 그럼 위아래로 정렬 방법을 바꾸려면 뭘 줘야 돼요? 플렉스 디렉션. 네, 그래서 이거를 로우 하면 가로고 컬럼 하면 세로죠. 그럼 세로 정렬이 됐어요. 세로 정렬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보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얼라인 컨텐츠 얼라인에 들어가는 위아래 뭐라 그래야 돼?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가로 기준에서 있을 때 정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균등 배치냐. 근데 컬럼으로 놓고 봤으니까 컬럼 세로 방향 기준에서 맞추는 거예요. 네. 세로 방향 기준에서. 그럼 안쪽 끝으로 할 거니까 플렉스 엔드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갑니다. 왜?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놓고 봤을 때 오른쪽 끝으로 가려면 플렉스 엔드잖아요. 근데 이거 방향을 위아래로 바꿔놨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래 공간 조금 띄우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간격만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죠. 27. 그러면 감싸고 있는 영역 위드 풀에서 하시든 이벤트 박스에서 하시든 저는 감싸고 있는 이벤트 박스에서 패딩 전체적으로 아니면 위아래만 아니면 패딩 버텀을 하시든 해서 써주시면 아래 기준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높이 값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죠? 이거 잘못 썼네요. 이벤트 박스에 썼네. 죄송합니다. 자, 요게 위드 풀로 옮겨서 쓸게요. 이렇게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 기준으로 위아래, 위에 패딩, 아래 패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공간을 주려면 얘를 기준으로 줄 건지 위를 기준으로 줄 건지인데 얘를 기준으로 줘도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94 임의로 준 거니까 자, 위에를 기준으로 저는 마진 버텀 94 줬지만 그냥 100픽셀 준다 라고 한다면 6.25 REM 쓰시면 아래 공간이 그만큼 뜨겠죠.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네, 끝납니다. 그래서 위쪽에 들어가는 아이는 이 정도면 해결하셔도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것들을 작성을 하신 거고, 뭐 조금 더 한다면 이미지를 담아서 쓰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미지는 당장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나중에 필요하면 아래쪽 이벤트 내용이나 거기에 써도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어두운 색깔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자,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에서는 자, 이벤트 에이리어라고 하는 전체 영역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 이 영역을 기준으로 보자면 자, 가로값 940픽셀을 쓰면 되겠죠. 조금 뭐 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오토,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값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구분용으로 흰색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정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진오토. 자,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타이틀 이너, 컨텐트 이너 두 개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용을 써주는데, 굳이 이거를 뭐 안쪽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add 루트를 통해서 잡아주시면, 자, 실제로는 CSS 상으로는 외부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내용의 이해 면에서는 이벤트 에이리아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구나 라고 구분은 가능하죠. 자, 그런 다음에 타이틀 이너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사이즈를 얼추 만들어 보자면, 현재 높이 값이 52 정도 되고요, 아래 47픽셀 정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타이틀을 굳이 사이즈를 줄일 필요는 없으니까 써주고, 높이 값은 52, 마진 버텀 그냥 아까 47인가 그랬었는데 넉넉하게 그냥 50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당연히 알림은 바꾸세요. 자, 지금은 그냥 중간중간 제가 놓칠 수도 있지만 기억날 때마다 쓰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HTML 잠깐 안 보여도 되니까, 그럼 현재 상태 내용이 끝난 상태에서 아래쪽 공간이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깔 하나 써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트 이너 가격과 마찬가지 100% 주겠습니다. 높이 값은 오토 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만들어 주시면, 자,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아래 공간이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벤트 에이리어 자체에서 공간을 좀 밑으로 주겠습니다. 자, 왜냐면 요런 버튼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아래에 264픽셀만큼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기준으로 마진 버텀을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뭐 패딩 버텀이나 이런 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는 실제로 이렇게 써요. 아래 더보기 버튼이 있죠? 더보기 버튼 기준으로 약 100픽셀을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 버텀 100 주고, 이 버튼과 이 사이를 갭을 주기 위해서 버튼 80과 86, 패딩 버텀을 160픽셀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요, 자, 더보기 버튼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포지션으로 아래 깔아주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넣어준 거죠. 자, 난 포지션 안 쓸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때는 다르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틀을 잡아 놓고, 그런 다음에 타이틀 이너에 들어가는 아이는 UL을 기준으로 자리 잡아 있군요. 그러니 다시 이 안에 and UL 값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UL은 자, 가로값 100% 주고요. 높이 값은 오토로 가도 되고요. 그냥 100%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약간의 패딩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위에 주든지 여기 주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 타이틀 이너에다가 패딩을 줄게요. 아까 슬쩍 제가 그냥 임의로 잡아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특정하게 제가 사이즈를 체크하진 않았었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가는 박스 영역은 전체적으로 10픽셀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0.5 rem 약간 차이 나지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UL 줬고요. 안에 들어간 li들 원래는 사이즈 다 설정해 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잡아 주셔도 내용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 기본 디폴트 값은 flex star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ign items 위아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center.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i를 기준으로 li 다시 짜야겠죠? 자, 그러면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빼시면 타이틀 이너에 li로 따로 잡힐 겁니다. 자, li도 저는 display flex 해서 align items를 센터로 주면 텍스트가 위아래 가운데 잡히겠죠. 자, margin right 띄우시면 간격 생깁니다. 좀 더 띄우고 싶다 넉넉하게 주십시오. 자, 필요한 컬러나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안에 버튼이 들어있기 때문에 and 버튼 주고요. 자, 간격을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패딩 가로값은 오토로 주고 높이 값은 100% 주고요. 패딩은 위아래는 줄 필요 없으니까 빼더라도 좌우 약간의 공백을 주고자 하신다면 처리하시면 되겠죠. 필요하다면 글씨 색깔이나 내용들을 모두 일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은 자, 요거 75757호고요 22픽셀이네요. 자, 그러면 컬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 컬러 75757호가 그레이 3번이군요.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도 제가 써놓은 게 있나 볼게요.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22 타이틀 5번이죠. 자, 폰트 사이즈 안에 들어있는 타이틀 5번 이거 어떻게 써요? 맵 get 그죠? 맵 get이라는 걸 통해서 맵의 명칭은 여기 써있는 폰트 사이즈 키의 명은 여기 있는 타이틀 5번 이렇게 바꾸시면 해당하는 이름대로 적용이 됩니다. 달라는 없군요. 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결과물을 기준으로 자, 요 아랫부분 세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세팅할 데이터 내용은 밑에 있는 컨텐트 이너 부분입니다. 자, 컨텐트 이너를 기준으로 이어 파트 그냥 각 해별로 설명되어 있는 거라고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미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자, 이벤트 에이리어 안에 자, 컨텐트 이너가 있나? 왜 저는 안 보이죠? 타이틀 컨텐트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헷갈립니다. 저도. 자, 내용 기준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트 이너에서는 가로값 100% 높이값 오토 설정해 놓고 딱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최대한 그냥 끝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자, 높이값 하나당 200픽셀짜리의 박스가 생겨져 있고 아래 간격은 30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일단 틀부터 잡을게요. 자, 그러면 컨텐트 이너에서 전부 다 보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어 파트를 자, 뭐 따로 뺄까요, 그냥? 클래스 이어
파트를 써서, 아니면 add 루트 쓰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이어 파트를 쓰고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을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쓰겠습니다. 대신에 누구 클래스명이 on인 경우에는 다시 디스플레이 블럭이 들어가 줘야겠죠. and .on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라 라고 설정할 거고요. 자, 위쪽에도 마찬가지예요. li 중에 클래스명에다가 on. 자, 같은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도 컨트롤하기 편하실 테니까 on이 들어갔을 때에는, 자, 얘죠. 자, 버튼이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다가 쓸까요? 자, 여기다가 가도 되겠지만은, 네, li 기준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ma 줬으니까. 자, 여기다가 자, and.on 버튼이라고 써야겠죠. 아무리 봐도 좀 애매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자, on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도 설정을 같이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있는 거 있으니까 쓰고 나서 할게요. 자, 들어가는 아이의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 26픽셀. 아마 기존에 있는 변수에는 없을 거예요, 26픽셀에 대한 폰트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 28픽셀 기준짜리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mapget 하고 위에 있는 달러 폰트 사이즈 중에 타이틀, 포를 갖다 쓰시면 해당하는 폰트 크기 설정이 될 거고요. 자, 이름이 더 길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철저하게 어떤 관리 면에서 쓴다는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아이의 컬러. 자, 컬러 같은 경우에도 달러 컬러 중에서 프라이머리 컬러. 자, 그린 컬러가 아마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밑줄 들어갑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하시면 글자 밑에 밑줄이 들어가는 거고요. 보더 버튼을 주시면 밑에 그 해당하는 버튼 기준으로 아래쪽에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약간의 뭐 애니메이션 기법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더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보더 버튼을 주시면 선의 두께가 0이었다가 1이나 2로 바뀌면서 약간 애니메이션이 먹는다던가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밑줄이 생겼는데, 아이고 사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굵기도 좀 적게 되어 있으니까 굵기도 설정 같이 하겠습니다. 자, 폰트 웨이트 900으로 줄까요? 자, 굉장히 많이 굵어졌네.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굵기가 많이 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택된 걸로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했는데 이 언더라인의 간격을 띄울 순 없을까? 자, 텍스트 관련된 데코레이션을 기준으로, 자, 데코레이션을 옵셋, 뭐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실 먹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데코레이션 말고요, 그냥 보더로 주십시오. 보더 버튼 2픽셀 솔리드 달러 컬러 중에 프라이머리. 이거 만들어 놨던 게 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찾아볼게요. 아, 라인 2가 있는데 얇은 걸로 써놨군요. 카피할게요. 3로 2픽셀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라인 3를 갖다가 써주면 바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간격이 있으니까 보기는 좀 더 낫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온이 처리됐을 때에 대한 기능을 좀 더 확연하게 인식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조금 더 이쁘게 해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온 켜졌을 때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어라 라고 했지만 이후의 거는 아무것도 작성한 게 없으므로 밑에 쪽에 있는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벤트 해 라고 하는 아이는 안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H3를 숨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벤트 파트 엔드 안에 들어있는 H3를 숨겨주면 되잖아요. 자, 디스플레이 블럭에 가로형, 세로형, 오버플로이든 다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include blind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include blind라고 쓰면 이 기능이 먹겠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include blind라고 하는 즉 mix-in blind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은근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숨겨주는 기능을 만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사이즈라는 영역 기준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블라인드로 자, 뭐 밑에다 써도 되는데 이 단위값 설정하는 것 있고 크기 설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크기 그냥 밑에다가 쓸게요. 자, 골뱅이 믹스인 블라인드 뭐 이름은 편하신 대로 다른 거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락 가로값 높이값 포지션 앱솔루트 Z 인덱스 -1 그 다음에 클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렉탱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넘치는 거 숨겨라 오버플로우 히든 사용하시면 가볍게 숨기는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자, 믹스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존재하는 아이로 바뀌었고 믹스인을 통해서 숨겨놨으니 여기 있는 H3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결을 했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 내부에 있는 이벤트 파티클 써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해당하는 이어 파트 안에 들어가는 아이긴 하지만 자, 너무 많아져 버리면 구분이 안 가므로 따로 쓰겠습니다. 자, 어차피 하나 빼놨으니까 그냥 하나의 범위 안에라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가로값 100% 쓰고요. 높이값 오토로 써주겠습니다. 그럼 높이값 알아서 생겨나게 되겠죠. 자, UL 자체니까요. 특별하게 볼 거는 없네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저는 끝. 자, 뭐 플렉스를 줄 필요도 사실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이 안에 AND 안에 있는 LI들은 가로값 100% 주고요. 높이값 200 주고 마진 버텀 30 아까 있던 내용 그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border radius R값이 있었죠? R값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니? 확인해보면 radius 10픽셀 되어 있네요. 그냥 0.5 rem 10픽셀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하나를 구분해 봐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그냥 흰색으로 이따 지울 거니까 쓰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은 자, 일정량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이 아이는 당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포지션 쓰거나 해버릴 것 같으니까 빼고 나머지들만 구분해 놓으면 대략 위아래 45, 36 정도 공간이 있고요. 왼쪽 30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패딩 써서 탑 45픽셀 자, 레프트 30픽셀
버텀 다시 한번 재야 되는데 36픽셀 쓰겠습니다. 라이트에 대해서는 딱히 구분할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라이트도 30픽셀이라고 써주면 해결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내용 작성했으니까 전부 다 REM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너무 빨랐다면 일단 잠깐 돌려놓을 테니까 작성하십시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으로 텍스트가 들어가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텍스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사이즈가 다르고 전부 다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준 정렬 위치만 따로 빼놓겠습니다. 위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래 배치가 되어 있는 형상을 보니까 저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통해서 그리고 justify 컨텐츠는 필요 없군요. 자, 플렉스 디렉션 방향을 컬럼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justify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끝을 기준으로 보니까 플렉스 엔드라고 쓰셔야 아래쪽 기준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세 개가 끝이기 때문에 한 줄로 쓸게요. 이렇게. 자, 패딩도 구분했기 때문에 한 줄로 쓰겠습니다. 자, 라인이 너무 많아서 조금 조절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위치가 구분이 안 가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각 영역 파트별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용들이 모두 설정이 되어진 상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뭐 버튼을 만들거나 영역을 만들거나 설정을 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내용이 끝이고요. 불필요한 아이들은 위쪽에 들어가 있는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 있던 아이들 중에 얘는 일단 둘게요. 말고 위쪽에 있는 요 풀 색깔 같은, 정확히 뭐라 해야 돼? 겨자색도 아니고 하여튼 요 색깔과 이 보랏빛 나는 아이와 약간 핑크빛 비슷하게 하는 아이들, 요 색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컬러를 빼주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색깔 분명히 잘 안 보일 테니까 어둡게 바꿔주고 약간만 위쪽에 들어가는 다른 컬러들 DDA 삭제. 자, 그 위에 있는 보라 색깔 느낌의 컬러 핑크빛 느낌도 같이 삭제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박스에 들어있는 컬러도 삭제 하시면 일단 당장 불필요한 컬러들은 모두 정리를 했겠죠?